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엄청난 또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엄청나게 급락이 나온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많이 떨어진 단가는 아니죠. 우리가 이게 올라갈 때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경험도 충분히 있으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 박스권 라인을 생각해 보시죠. 3,000원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끌어올렸던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XRP 리플 코인이에요. 물론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오는 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죠. XRP 리플 코인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박스권 라인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가져갈까? 그 이유는 확실한 해당되는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한몫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고래는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도 수익 구한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서 고점 라인에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확실해지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러한 박스권 라인은 만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리플 온체인 국채 도입에 따라서 기관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어제 날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CPI 또한 둔화되어서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물가가 내려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또한 굉장히 잘 돼가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걸 말합니까? 대외적인 이벤트에서 시장은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제 날짜 미국 증시 또한 떨어져서 마감했고요. 가상자산 시장 또한 현재 시점 하방 압박을 받고 있지만 어제 날짜로 같은 움직임, 하방 압박의 움직임을 가져왔다. 전혀 나쁠 게 없는 시장인데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그 이유가 바로 고래들 또한 저점의 매집 구간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가져왔다라는 거. 자, 이게 6월 11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였는데 리플의 온체인 결제 시스템이 110%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확장성으로 XRP를 이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졌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가격은 잠잠하다. 이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XRP 리플 코인의 움직임 또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 계속적인 개발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게 6월 11일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인데 현재 시점 2025 해당되는 2025 아멕스에서 해당되는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아지는 발표들이 여럿 나오고 있죠. 370%나 상승한 XRP 리플 코인. 물론 저점 대비 상승력을 보였다. 근데 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사이드 체인을 정식적으로 출시하면서 2분기 내로 출시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했죠. 자, 이 부분 자체가 한 번 더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이 개발성과 함께 확장성도 같이 가져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큰 부분들을 만들어낸다. 근데 현실은 이렇게나 떨어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흔들린다. 이런 부분들은 지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리플 코인에 확실한 발표들이 여러 남아있는 현재 시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ETF. 자, ETF는 SEC와 이제 곧 XRP가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언제? 6월 16일 날짜. 이 6월 16일 정해져 있는 날짜는 이 날짜가 항소법원에 마지막 제출하는 날짜, 마감일이거든요. 이 날짜가 끝으로 이제는 리플과의 화해점, 리플과의 합의점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SEC는 결과적으로 ETF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이미 폴리마켓에선 90% 이상 이번 연도에 XRP 리플이 ETF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그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끼겠지만 이거 말고라도 국가적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된다. 당연하겠지만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호재성 이벤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지금 현재 시점 마이너스 35%가량 됩니다. 자, 고점 대비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이게 2025년도 1월 달부터 고점 라인 찍고 나서 이렇게나 하방 압박 횡보 라인은 넉 달째 이렇게나 진행하고 있으니 답답한 흐름은 맞지만 떨어진 이유, 횡보한 이유가 뭡니까?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 부분에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관세 때문이 왜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압박을 주는 걸까? 그 이유는 뭡니까? 관세를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과 기관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했던 주식시장, 코인 시장에서 자금을 뺄 수 있다.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하나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다. 머스크랑 트럼프랑 싸웠다더라. 이러한 모든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횡보할 때도 고래들은 매집 구간을 가져왔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3월 20일 날 나왔던 내용 보면 니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두 달 만이면 언제부터예요? 1월 20일, 2월 20일, 3월 20일. 어때요? 이 기간 동안 5천원대가 1월 달에 있었고 현재 시점은 언제입니까? 3월 달부터 현재 오늘 날짜 6월 12일까지 이 박스권 라인 얼마예요? 3천원, 3,250원, 3,500원 라인에 있으니까 똑같은 흐름을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근데 오이렇게 해당되는 고래들은 보유량이 늘어났다. 또한 이게 3월 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5월 달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죠. 5월 달 어때요? 한 달간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언제부터예요?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단가는 떨어지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고래들은 비중을 추가했을까? 그 이유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고래들 또한 지금 저점이면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이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흐트러지게 만들어놨지만 어때요? 지금 시점에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 구간을 구성하고 있다. 어떻게 언제 들어왔을까? 라는 부분들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그들의 비중은 확실하게 늘어나 있는 시점이라는 거.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 모두가 다 니플을 사 모으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해당되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처럼 저점이니까 100% 몽땅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비중은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투자의 가용 금액마다 그리고 매입 단가가 높으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서 확실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부분들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돼요. 연결되게 되면 이 링크를 통해서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까지도 하나씩 다 분석해 놨으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자, 지금 영상 또한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이 링크는 똑같으니까 링크만 클릭하고 자료 먼저 받고 나서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오셔도 다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니플의 고래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지난 4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이 질문들을 아직까지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답변이 과관이죠.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기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고요. 소액 투자는 누굽니까?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자, 왜 이렇게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라고만 할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개인들의 물량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하루에도 12번 고민하는 것처럼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고래가 얌전하게 매집해놨는데 이 부분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는 게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이건 뭡니까? 바로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겠죠?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합니다. 서두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SEC와 XRP, 니플 코인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까? 4년이 넘었어요. 자, 불과 작년 11월 달 이전만 하더라도 XRP 니플 코인 단가 기억하시죠?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니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에야 3,000원을 돌파했고 다시 3,250원, 3,500원 못 올라가니까 답답하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니플 코인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근데 지금에 와서야 많이 올라간 단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이 올라간 만큼만 올라간 거예요.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간 것은 없다. 그러면 이 모멘텀에 뭐가 있냐? 자, 보세요. 합의냐? 지연이냐? SEC와 니플 소송은 16일에 중대 분기점을 맞는다라는 거. 잠깐 말씀드렸지만 16일이 서류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SEC와 니플 둘 사이는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법원의 승인만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그냥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되는 시장은 무조건 홀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현재 시점에 조정 구간을 가져왔다. 근데 우리는 겉의 모습들을 한 번씩 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SEC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증권위원회예요. 증권위원회이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시장은 SEC 법안 밑에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겠죠. 자, 이 보세요. 나스닥에서는 암호화폐 ETF 기초자산에 니플과 솔라나를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 알트코인의 투자 확대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스닥은 뭡니까? 미국의 증시의 하나의 섹터죠. SEC가 해당되는 부분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니플과 솔라나가 기초자산 ETF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SEC가 확실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 SEC가 컨트롤하고 있는 기업들, 상장사 기업들이 있겠죠. 자,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는 세계 최초의 니플 중심의 재무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면서 어때요? 자신들의 회사에 잉여 자금으로 투자해서 훨씬 더 큰 수익과를 맞아오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주류로 이뤘었는데 이제는 XRP로 이 부분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만큼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나스닥 상장사뿐만이 아닙니다. 니플은 중국의 웹버스 인터내셔널은 3억 달러의 준비금을 조성했어요. 이것 또한 SEC한테 승인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이 펀드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얼만큼 강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있으면 중국 기업들까지도 펀드를 구성하면서 3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기관들이 니플만 포커스를 맡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 안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이 부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탈 물량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탈 물량이 다 누구의 물량입니까?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수두룩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주된 이유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2차 협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평가했고 어제 날짜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긍정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는 올라가다가도 다시 떨어져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숨 고르기 지속되는 시장이다. 가상자산 시장 또한 혼조세로 보여주면서 이 숨고르기에 그대로 같은 커플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 또한 수많은 움직임들을 같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발표했다는 CPI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뭡니까? 에너지와 생산을 제외한 남아있는 진짜 실질적인 물가지수를 말하거든요. 예측치가 0.3%였는데 실제로 0.1%로 발표했어요. 어때요?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밤 9시 30분에 해당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바로 PPI가 발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측치는 0.2%였는데 얼마나 나올지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또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가상자산 시장 또한 현재 혼조세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물가를 봐야 되는 이유, 미국과 중국의 협상 테이블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융시장은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모든 부분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무조건 우리는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시점에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오늘 날짜 1.4% 현재 시점에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반등력을 가져오는 경험 또한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떨어질 때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갔는지의 경험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연결되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 고래들의 움직임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자료가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해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죠?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ETF에 대해서 얼만큼 기대 심리가 클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폴리마켓에선 SEC가 2025 스팟 XRP ETF의 승인 가능성은 90% 이상 올려놨다. 폴리마켓은 아시겠지만
딜을 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부분이 맞다, 아니다, 나올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예측치가 90% 이상, XRP ETF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을 가져온다라는 거. 근데 이게 6월 16일 이제 머지 않았죠. 근데 5월 달에는 한번 SEC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 연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블랙록이 판단한 연기 이유는 니플의 ETF 신청 지연 이유는 규제의 불확실성, 낮은 유동성에 있다라고 지난 5월 달에 평가를 했어요. 참고로 얘기하는 블랙록은 누굽니까? 1. 경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예요. 막강한 힘을 SEC한테 휘두를 수가 있는 존재거든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분석을 했어요. 규제의 불확실성, 이거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6월 16일 날짜. 이 마감 일자가 이제는 규제의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는 시점을 만들 것이다. 또한 이 낮은 유동성은 뭐라고 합니까? 선물 시장에 이미 상장한 니플 코인이 얼마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연 이유를 예측했죠.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규제의 불확실성은 6월 16일 날 끝나는 거고 선물 시장의 거래량 또한 어때요? 이틀간만 하더라도 2,56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웃돌고 있다. 말 그대로 XRP 선물 ETF는 대박을 쳤다라는 거. 그러면 SEC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선 선물은 CFTC 상품선물위원회의 관할권 안에 있고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이기 때문에 ETF에 대한 관할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SEC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의 움직임은 이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의 정책 방향성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XRP 지금 안 올라가는 게 너무나 이상하죠. 다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금융시장은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무턱대고 그냥 올릴 수 없는 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시장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되는 니플 코인이 얼만큼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을까? 최근 들어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니플이 투자하고 있는 이 커스터디라는 거. 커스터디는 수탁 사업을 말합니다. 수탁 사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근데 니플의 커스터디는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자산을 RWA 토큰화한 가상 자산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그래서 기관과 기업들이 더욱 안전하게 가상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면 말씀을 드렸던 기업과 기관들이 왜 니플 코인을 이렇게나 눈독 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들 때문에 물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 횡보하고 있는 시장에서 정말 지치고 스트레스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시점을 노리고 있는 기업과 기관들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던 매직 구간을 계속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또한 우리의 물량을 확실히 갖고 보호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왼쪽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되면 어떤 거 드린다고 했죠?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고래에 대한 움직임,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목표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건지를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료가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을 같이 가져가셔도 충분하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모두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